자기 전에 가습기 물을 채워놓고 가습기 살균제를 넣어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병원에 가서 이제 천식 진단을 받았고요. 네, 지금까지 1,000명 넘는 사망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가 군부대에서도 12년 동안이나 사용됐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피해 사례는 없었다고 밝혔지만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질병을 얻었다는 실제 피해 사례도 나왔습니다. 그동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온 나라가 떠들썩했는데 왜 국방부는 그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느냐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 문제 알아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사건하고 세월호 참사 네네. 이 두 가지 이제 조사를 위해서 세워진 사회적 참사 특조위 특별조사위원회에서 네네. 조사를 해서 밝혀낸 내용입니다. 그죠? 네네. 문제가 됐던 바로 그 가습기 살균제 이게 군에서도 사용이 됐다 이건데요. 가습기 살균제가 1994년에 네. 옛날에 SK가 유공이었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유공이라는 회사가 SK로 바뀌었는데 합병됐죠. 네. 그런데 이제 유공에서 처음으로 만들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를. 그러다가 이제 2000년대 들어서면서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굉장히 인기를 끌었어요. 왜냐하면 가습기가 많이 보급이 됐는데 씻기가 힘들었습니다. 씻기도 힘들고 거기에 뭐 나쁜 물질 들어있으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런데 이걸 갖다 깨끗하게 씻어준다고 하니까 인기가 아주 높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되고 난 다음부터 이상한 일들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이상하게 폐 질환을 앓는 사람들이 많아졌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규명이 되기까지는 10년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픈 사람은 많은데 왜 이게 아픈지를 몰랐는데 그게 나중에 한 2012년도인가요? 2011년도. 네, 2011년도에 이제 아산병원에 산모가 7명이 입원을 갖다가 하는데 그 산모 중에 또 4명이 사망을 갖다가 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을 갖다가 이게 세균성인지 바이러스성인지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 관계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일일이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역학조사를 해보니까 하나로 집중이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느냐? 그게 가습기 살균제였습니다. 그래서 2011년도 이후부터는 가습기 살균제가 시판이 중지가 됐는데 군에서도 2000년부터 이제 가습기 살균제를 사용하다가 11년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니까 그때부터는 더 이상 구매하고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에 일반 병사들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되었다. 이게 오늘 그 특조위에서 나온 그 조사 결과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문제가 됐던 가습기 살균제 종류들이 군에도 그대로 네네, 맞습니다. 사서 썼다라는 네네. 얘기인데 지금 12곳이라고 얘기가 나왔거든요. 네네. 어디입니까? 뭐 여러 가지 12그 육해공군 다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국방부의 국직부대라고 있어요. 국방부의 직할부대 네. 해가지고 다 포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중요한 부대가 어떤 데냐면 병원입니다. 병원, 예. 국군 수도병원. 국군 수도병원. 왜냐하면 이제 그 군인들이 다쳐가지고 병원에 들어가면 침대에 누워 있을 그러니까 때 환자들이니까. 그 다음에 이제 특히 이 가습기 살균제가 언제 많이 환자들이 발생을 했냐면 겨울에서 봄으로 넘어갈 때 그때 건조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습기 틀어놨는데 조금 더 잘하자 해가지고 가습기 살균제를 갖다 넣었는데 네. 그렇기 때문에 국군 수도병원이나 그 국군 양주병원 같은 네. 데가 사실 문제가 제일 많이 될 것 같고 그밖에 뭐 일반 사단 내무반에서도 썼고 네. 해군 교육사령부나 아니면 그 해군 사관학교에서도 썼고 사관학교에서도. 네네. 그다음에 공군에서도 뭐 그 공군은 전투비행단이 있거든요. 그 전투비행단 제8전비에서도 썼고 네. 그다음에 공군 기본군사훈련단에 썼고 이렇게 많은 곳에서 사용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지금 특조위에서 밝힌 거는 한 800개 남짓 정도가 네네. 구입돼서 사용됐다라고 네. 돼 있는데 구입돼서 사용됐다는 걸 알려면 샀다는 기록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그런데 이게 샀다는 게 기록된 것도 있겠지만 이게 예를 들어서 전체 부대에 납품된 게 아니니까
실제로는 샀는데도 기록 안 된 것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이게 가습기 살균제가 그렇게 비싼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그때 그 시판 됐을 때 불과 뭐 몇천 원, 만 원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해군 같은 경우에는 요즘은 이제 군대에도 물건을 갖다가 비싼 물건을 함부로 수의 계약해가지고 사지 않고요. 전자 조달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해군 같은 경우에는 그 국방 전자 조달 시스템으로 구입을 했기 때문에 네. 기록이 남는데 뭐 몇천 원 정도 되는 거 뭐 중대장이나 그렇죠. 그 하나 사와 부대장이 라고 하면 되는 그냥 돈 만 원 주면서 하나 사와. 우리 그 병사들 좀 깨끗한 환경에서 보다 더 좋은 환경에서 하자. 이렇게 했을 수도 있고 부대마다 운영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운영비 같은 것들로 샀으면 그런 기록들을 추적하는 것이 쉽지가 않죠. 이번 조사 결과에 대해서 국방부가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이지만 네네. 실제 피해 사례는 없어서 다행이다. 아직 확인된 게 없다. 네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데 실제로 피해를 호소하는 환자가 나왔어요. 네네. 네. 일단은 국방부 입장에서는 첫 번째는 2011년도부터는 더 이상 구매하지 안 썼다. 않고 사용하지도 않았다. 네. 그다음에 그 군인들은 아주 신체가 건장한 남성들이니까 그 가장 피해를 많이 본 그 계층이 두 종류인데 첫 번째는 산모예요. 출산한 기존의 가습기 살균제 예, 예. 피해자들이요. 출산 네. 직후에 몸이 가장 허해했는데 이게 그 가습기가 네. 우리나라 가습기 초음파 진동식이거든요. 이렇게 막 그 떨게 해가지고 물방울을 매우 작은 입자로 만들어가지고 되게 깊숙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 가습기의 그 살균제 성분이 나쁜 성분, 이 가습기 그 성분이 PHMG라고 하는 성분이 있는데요. 이게 쉽게 말하면 정화조를 청소하는 용도로 쓰이는 그런 물질이거든요. 그게 아주 작은 입자화 돼가지고 폐에 들어왔는데 몸이 굉장히 허한 산모들이나 갓 태어난 영아들이나 이런 경우에 피해가 굉장히 많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군대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신체 건장한 그런 남자들이고 그러니까 피해 사례가 상대적으로 적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군에 그렇게 신경을 갖다가 쓰지 않았다는 이야기도 됩니다. 근데 이게 30살 이모 씨 같은 경우에 네네. 국군 양주병원에 입원을 했었는데 네네. 이때는 당연히 이제 가습기 살균제 때문인지는 몰랐었겠죠. 네네. 그러나 폐섬유화라는 네네. 질병을 얻었단 말이죠. 네네. 이때가 이제 군에 있을 때 어쨌든 얻었으니까 맞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가 아니냐 이런 네네. 주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해 가지고 그 신체에 손상이 되는 경우가 두 가지예요. 네네. 첫 번째는 폐질환, 네. 특히 폐섬유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천식이거든요. 천식. 지금 그 두 가지 질병에 대해서 이제 피해가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하는데, 네. 근데 이 이모 씨 같은 경우에는 2010년 1월부터 3월까지 국군 양주병원에 있으면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이 됐다는 건 확인이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질병관리본부에서 단계를 나눠가지고 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이렇게 나누고 있거든요. 그래서 1, 2단계는 가습기 살균제와 해당 질병 사이에 네.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충분히 의심된다. 그게 1, 2단계고요. 3단계, 특히 4단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 일어난 것 같은데 폐섬유화가 진단이 되긴 하는데 그 폐섬유화가 과연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것이냐 아니면 다른 요인으로 인한 것이냐 그게 애매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이모 씨가 1, 2단계에 해당이 됐었다라고 한다면 벌써 아마 배상을 받았을 텐데 그런데 4단계였기 때문에 그 부분이 조금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사용된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2000년에서 2011년까지 12년 동안 네. 사용이 됐습니다. 이때 12군데에 꼭 포함되지 않더라도 네네. 군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었다면 그 장병들이나 네. 그 부모들은 지금 이거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걱정이 들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네. 그때 당시에 부대에서 가습기 살균제 피해가 있지 않느냐라고 조사를 했다면 좋았을 텐데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버렸습니다. 벌써 이제 2011년이니까 8년이 넘게 지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에 와가지고 그 인과관계를 이게 이제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이 제정이 됐어요. 네네. 2017년도에. 네. 그래가지고 많이 이제 그 기금도 모이고 또 여러 가지로 구제급여도 지급이 되고 네.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데 네. 그 원칙은 뭐냐면은 피해자가 직접 신청을 갖다가 하고 자기가 인정을 갖다가 받아야 돼요. 피해자로. 그런데 뒤늦게 이제 8년 정도가 지나갔기 때문에 네. 지금 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밝히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근데 군에서는 도대체 왜 그랬을까요? 그때 엄청나게 시끄러웠지 않습니까? 네네. 피해자들도 많이 나왔고 네. 뉴스에서도 거의 연일 방송을 했었는데 네네. 군에서는 우리는 없는 것처럼
아무 말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갔단 말이죠. 이게 왜 그랬습니까? 그게 왜 그랬냐면 지금은 네. 가습기 살균제가 이게 그 특별법이 생겼어요. 사회적 참사 특별법이 생겼는데 사회적 참사 특별법의 대상은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세월호 참사, 두 번째가 가습기 참사거든요. 그렇죠. 지금 가습기 참사는 세월호 참사하고 거의 동격으로 다루어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가 됐던 2011년, 12년 이 당시에는 네. 그렇게까지 심각하게 다루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초반에는. 피해자들, 예, 네. 초반에 이제 피해자들이 가습기 때문에 내가 문제가 발생이 됐다라고 질병본부나 아니면 보건당국에서 인정을 했지만 옥시 같은 회사는 그 인과관계 내가 인정 못하겠다라고 밝혔었고요. 그다음에 2012년도에 민사소송을 제기를 갖다가 했고 피해자들이 그다음에 8월 달에는 2012년 8월 달에 검찰에 고발을 했는데 검찰이 실질적으로 이 옥시의 그 신모 대표나 그런 사람들 구속하고 기소한 거는 언제냐면 그때로부터 4년이 지난 2016년도였거든요. 그때까지도 검찰에서도 뭐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결론이 것들을 안 났다는 보자. 그런데 그 2012년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옥시에서 서울대하고 호서대 대학 교수들한테 뒷돈을 갖다 줘가지고 맞아요. 그 사건 검사 있었습니다. 결과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해달라 이런 조작까지 있고 그랬단 말이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가습기 살균제가 우리 사회에서 크게 문제가 됐던 거는 2016년도 이후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방부에서 왜 2011년도, 12년도 그때 정확하게 하지 않았느냐. 물론 이제 국방부 과실이 있지만 당시 사회적인 분위기도 그런 면이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특조위에서도 그 얘기를 합니다. 이제라도 뭐 그 11년도 이후 뭐 16년 아까 말씀하셨는데 네네. 그러면 그 이후라도 우리가 쓰긴 썼었다. 네네. 얼마 정도 썼었고 몇 군데에서 썼었는데 이거 한번 알아보겠다라고 했으면 지금쯤이면 조사를 해가지고 좀 전체 피해 규모라든지 정말 실체가 좀 드러나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네네. 이제 또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이제 군 당국에서 국방부에서 놓치고 있었던 것 같고 이 부분을 특조위에서 지적을 갖다가 했으니까 네.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이거? 그럼 이제 특조위에서 국방부에다가 그 국방부 관계자들 인사복지실장이나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불러다가 대책을 세우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어쨌든 늦은 바가 없지는 않지만 국방부에서 조사를 해서 네. 이 가습기 살균제 특별법은 어떤 시효 같은 게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실제적으로 피해를 갖다가 입은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이라도 확인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피해 배상을 한다든지 적절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사실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가족들도 그렇고요. 어머니가 아이들이 이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됐을 때 상당히 가슴 아파했던 게 내 아이 건강하라고 가습기 틀어준 건데 네네. 내가 아이를 다치게 하고 네. 뭐 죽게 이르렀다. 이런 것들이 상당히 가슴 아팠지 않습니까? 국방부에서 이 군에 한 것도 사실 가습기 살균제를 그때 당시에는 몰랐으니까요. 네네. 장병들한테 좀 더 쾌적한 환경, 건강을 위해서 이걸 썼을 텐데 네, 맞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와버렸단 말이죠. 네네. 그래서 지금 뭐 무작정 군을 비난하기는 좀 힘듭니다만 네. 뒤처리가 좀 아쉬웠다는 생각은 들고요. 네네. 앞으로 이거 어떻게 군에서 국방부에서 대처를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일단은 그때 이제 기록 같은 것들은 다 남아 있을 테니까 그 당시 전수 조사를 해서라도 그 피해자가 있으면 당연히 그 피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우리나라가 2000년대 들어서면서 경제가 좀 여유가 생기고 여러 가지 이제 인식이 깨이면서 그때부터 가습기가 많이 보급이 되고 그때부터 가습기 살균제가 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로 제가 이제 사람들 만나보고 그러면 안타까운 게 정말로 엄마가 애를 갖다가 조금이라도 더 깨끗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키우려고 하다가 그러니까요. 그 정말로 중증 그 질환 그 판정받은 사람들 보면 특히 아이들 같은 경우 보면 산소통을 끼고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 같은 경우에는 너무너무 지금 안타까운 그런 상황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적인 공감대가 다시 한번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슈 완전 정복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정혁진 변호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